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에서 의류 매장 매니저로 일하며 딸 하나를 키워온 38살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요. 얼마 전 15년 만에 전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그 사람은 제가 알던 가난한 카페 매니저가 아니라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 이세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인생이 불행했다고만 생각했어요. 20대를 통째로 바쳐 뒷바라지했던 남편에게 버림받았다고 혼자서 딸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알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니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리고 전 남편이 저를 위해서라며 숨겨왔던 진실들이 15년 만에 밝혀진 거예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23살 때부터 시작된 제 인생의 가장 큰 오해와 그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 당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동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는 하청 공장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마트 계산원 일을 하셨어요. 남동생은 저보다 5살 어렸는데 성격이 좀 예민하고 말썽을 자주 피우는 편이었죠. 그런데 그 카페에서 저보다 3살 많은 매니저를 만나게 되었어요. 매니저는 카페 일에 열정적이었고 저에게도 굉장히 친절했어요. 함께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어느새 연애를 하게 되었죠. 6개월 정도 사귀었을 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우리 결혼하자. 내가 이 카페 인수해서 사업 제대로 해볼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의 그 말이 참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어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아버지는 조용히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어요. 우리 딸이 카페 점원 하나랑 결혼한다고? 앞길이 창창한데? 라며 못마땅해 하셨죠. 그래도 저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은 약속대로 그 카페를 인수했어요. 카페 주인이었던 사장님이 은퇴하시면서 권리금을 받고 넘겨주신 거였죠. 남편은 대출을 받고 부모님께 약간의 도움을 받아서 카페를 인수했어요. 임신 10개월이 되어 아이를 낳았어요. 건강한 딸이었죠. 남편은 카페 운영에 열심이었고 저도 육아를 하면서 카페 일을 도왔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우리 셋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5년을 살았어요. 딸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카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카페 매출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끊었어요. 근처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몇 개 들어서면서 경쟁이 심해진 거였죠. 남편은 밤낮 없이 카페 살리려고 애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2배로 올린다고 통보했어요. 남편은 감당할 수가 없었죠. 결국 카페를 접기로 했어요. 하지만 대출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남편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그 무렵부터 저희 사이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실패에 대한 자책감으로 괴로워했고 저는 아이를 키우느라 지쳐갔죠. 싸우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미안해.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게 어떨까? 저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지쳐 있었어요.
그래, 알았어. 당신 마음대로 해라고 대답했죠. 그렇게 남편과 헤어졌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남편은 정말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라고 말했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헤어지고 나니 저는 텅 빈 껍데기 뿐이었어요.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죠. 어머니는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라며 핀잔을 주셨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15년이 흘렀어요. 저는 딸아이를 키우면서 백화점에서 의류 판매 일을 했어요. 낮에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홈쇼핑 야간 상담 일을 했어요. 24시간 중 서너 시간만 자면서 악착같이 살았죠. 그 덕분에 작은 빌라 전세방 정도는 얻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어엿한 의류 매장 매니저까지 되었고요. 딸아이도 이제 20살이 되어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급히 모셔갔더니 심근경색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큰 수술은 필요 없었지만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한 달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니 이번엔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다고 했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골수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와 남동생 모두 검사를 받았는데 남동생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문제는 골수이식 수술비와 입원비였어요. 수천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알아봤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남동생이 갑자기 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누나, 이 돈으로 아버지 수술하자라고 하는데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이 돈 어디서 났어? 너한테 이런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 남동생은 그냥 일하면서 모은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남동생은 평소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제대로 된 직장도 없었거든요. 그 후로도 남동생은 계속 병원비를 현금으로 냈어요. 골수이식 비용도 입원비도 전부 현금으로요. 카드도 아니고 현금이라니. 이런 남동생이 아무래도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찝찝했죠. 만약 깨끗하지 못한 돈이라면 그게 아버지를 더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동생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남동생 말로는 자기가 어떤 회사에 취직되어서 관리 업무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몰래 따라가 봤죠. 그런데 남동생이 강남 반포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유명한 아파트 단지요. TV에서나 보던 연예인들이나 재벌들이 산다는 바로 그곳이었어요. 저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경비실도 있고 차량 출입도 철저하게 통제되는 곳이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죠. 그렇게 1시간 반쯤 지났을까요? 지하 주차장 쪽에서 고급 세단 한 대가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차가 아파트 입구에 멈춰 섰을 때 운전석에서 남동생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함께 내렸어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15년 전에 제가 떠난 전 남편이었거든요. 명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고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 초라하고 지쳐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는 황급히 얼굴을 가리고 돌아서려고 했는데 남동생이 차를 몰고 나오다가 저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차가 저 앞에서 급히 멈춰 섰어요. 남동생이 급히 차에서 내려서 저한테 달려왔죠. 누나, 여기 왜 왔어? 설마, 나 따라온 거야?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남동생과 그 차 안에 전 남편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내가 저 사람 차를 운전하고 있는 거야? 그러자 전 남편도 차에서 내렸어요. 처음엔 말이 없다가 일단 차에 타세요. 설명할게요라고 했어요. 차에 타서 전 남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 이세예요. 15년 전에는 그 사실을 당신한테 숨겼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가업을 물려주시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나와서 카페 매니저로 일하면서 현장 경험을 쌓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밑바닥부터 배워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거죠. 당신을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카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고민했죠. 그런데 당신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4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니께서는 제 신분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 제가 일하던 카페 근처에서 우연히 저희 집안 사람들을 보시고 알게 되셨다더라고요. 어머니는 카페로 찾아오셔서 저한테 악다구니를 쓰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당신이 누군지 다 알았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프랜차이즈 식당 이세 맞죠? 그런데 왜 우리 딸한테는 숨기고 있어요? 우리 딸 인생 망쳐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지르셨어요. 당신 부모님은 우리 딸을 며느리로 인정도 안 하잖아요. 우리 딸은 당신 때문에 평생 숨어 살아야 돼요.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내로 숨겨진 며느리로 살라고요? 당신이 정말 우리 딸을 사랑한다면 제발 헤어져 주세요. 우리 딸 인생 이렇게 망쳐놓지 말고요. 어머니는 울면서 애원하셨어요. 우리 딸은 하청 공장 다니는 집딸이에요. 당신네 집안이랑은 너무 달라요. 우리 딸이 당신네 집안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며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제발 헤어져 주세요. 그게 우리 딸을 위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많이 고민했어요. 어머니 말이 맞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저는 당신한테 솔직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제가 그냥 평범한 카페 매니저인 줄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카페를 망하게 내버려뒀어요. 원래는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해결될 일이었지만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당신한테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줬어요. 그렇게 당신이 저를 떠나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떠나고 나서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업을 이어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일에만 매진했죠. 재혼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당신 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에 지원했더라고요. 성의 같아서 혹시? 라는 생각에 조사를 해봤더니 당신 동생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관리하면서 일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당신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백혈병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골수이식 비용과 입원비를 대신 내기로 했어요. 동생한테 현금으로 주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죠. 이게 제가 당신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어머니가 일부러? 네. 어머니는 당신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저도 당신을 위해서 떠나보낸 거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저희가 함께 싸워야 했는데 저는 도망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비밀을 혼자 안고 계셨던 거예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였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아버님 병원비는 제가 계속 부담할게요. 그건 제 의무예요.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일단 아버지 건강부터 챙기고 나서 생각해 볼게요.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이미 15년을 기다렸는걸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남동생의 골수 이식으로 수술을 잘 받으셨고 지금은 회복 중이세요.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전 남편의 마음은 알겠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은 쉽게 메워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전 남편이 저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알게 된 거요. 지금은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아버지 건강 회복하시는 것만 집중하고 딸아이와의 시간도 소중히 하면서요. 살면서 누구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